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왜 공매도에 꽂혔냐고요? 공매도 사망 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는 아리까리한 상태였지만 오늘 급등으로 인해 공매도 손실률이 기사에 따르면 추정컨대 75%에 달했습니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고요. 27일 기준으로 상장 주식수 대비 15%가 공매도 물량입니다. 2,700억이고 지금 전부 다 물린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제 주가가 상승할 때 손절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제 물타기를 했죠. 10월 1일 기준으로 4천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매도로요. 10월 1일은 이제 여기죠. 4천억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습니다. 공매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도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개인 투자자를 위한 공매도 잔고 공시 및 보고제도 안내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목차에 보면은 가장 기초적인 공매도가 무엇인가요부터 설명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공부하실 분들은 검색해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영상에서 다루겠고요. 자, 그 맨 처음 공매도란 무엇인가? 없는 주식을 파는 걸 말합니다. 간단하게 하락에 베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는 상승에 베팅을 하는 거고 공매도는 하락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매도는 이제 차입이랑 무차입으로 나뉘는데요. 차입은 주식을 빌려온 다음에 하는 거고 무차입은 주식을 빌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주식을 빌려오는 걸 말합니다. 결국 핵심은 주식을 빌려오는 겁니다. 이게 이 영상의 마지막 주제랑도 연관이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분들은 이 앞에 무차입이라는 말이 있어서 오해를 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 무차입 공매도도 결국에 마지막에는 주식을 빌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차입 공매도랑 무차입 공매도의 차이점은 먼저 빌려서 매도를 치냐 나중에 빌려서 갚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차입 이제 공매도는 대부분 나라들이 다 허용을 하고 있지만 무차입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엄격히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건 사고가 많았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국민청원까지 갔던 걸로 기억을 나고 뭐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 벌금을 맞았죠. 그리고 이제 개인 간에도 이제 주식을 빌려서 매도할 수 있는데요. 이것 또한 이제 공매도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여러가지 베리에이션들이 있는데 뭐 신용거래 대주도 그렇고 아무튼 내가 없는 주식을 빌려와서 매도를 하는 건 전부 다 공매도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는 이제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가 있는데요. 즉 공매도를 쳤으면 공매도를 쳤다고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공매도 종합 포털에서 공매도 잔고를 확인할 수 있었죠. 이것들을 다 이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공매도를 이만큼 쳤어요 라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금융위와 한국거래소에 보고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본 게 이제 공매도 잔고인데요. 이것들은 이제 1, 2, 3이라고 있는데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핵심은 내가 없는 주식을 팔았을 때 그때 공매도로 다 포함을 해서 말합니다. 신용 뭐 대주매도 그 다음에 개인 간에 주식 빌려서 사고 팔 수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장외에서 빌려온 다음에 장내 매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없던 걸 빌려와서 파는 거니까 공매도입니다. 그래서 1, 2, 3 다 합쳐서 이제 포지션이라고 하고요. 공매도 잔고입니다. 그래서 예시가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0주를 빌려와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15일에 3주를 매수했습니다. 그러면 이 10일에는 이제 매도가 마이너스 10주라고 표시가 되고 3주 매수했으니까 이제 상환을 했죠. 그럼 마이너스 7주가 됩니다. 3주가 줄고.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조금 헷갈려 하실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대차 잔고와 공매도 잔고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예시인데요. 자, 여기서 20주를 차입을 했습니다. 빌려왔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락할 것 같으니까 6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6주라고 뜨겠죠?
자, 그러면은 이 차이점, 주식을 20주 빌려왔을 때 공매도 잔고에는 숫자가 어떻게 찍힐까요? 0이죠. 공매도를 친 게 실제로 없으니까. 대차 잔고는 뭐 늘었겠죠. 공매도 잔고는 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다음에 6주를 매도했을 때는 공매도 잔고가 6주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영업문 HTS 들어가면 1061 하면 대차거래 해서 대차거래 추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차거래 잔고가 이렇게 있죠. 이건 이제 빌려온 거죠. 체결 수량, 그 다음에 상환 수량. 그리고 이제 KRX 가면은 공매도 잔고 수량 있죠. 이거는 실제로 매도를 한 수량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빌려온 게 아니라 실제 매도를 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1일자까지 해서 4천억이 찍히잖아요. 4천억 원입니다. 이 4천억 원이 실제로 공매도가 된 수량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또 이제 그 다음에 5주를 더 매도를 했습니다. 앞에 6주를 매도하고 5주를 매도했으면은 이제 공매도 잔고에는 11주가 찍히겠죠. 그리고 매도를 한 거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11주가 찍히게 됩니다. 이제 방금 공부를 통해서 공매도 잔고가 실제 공매도가 되었을 때 기록이 되고 그게 이제 공매도 수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를 바탕으로 공매도 세력들의 손실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계산을 해왔는데요. 먼저 이제 9월 27일 종가 기준으로 그리고 10월 4일 종가 기준으로 상승률을 구했습니다. 공매도가 이제 여기까지 맥스로 치는 이 가격이라고 해도 이 27일이랑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물리면서 공매도 쳐왔겠죠. 그래서 공매도 평단가는 아마 27일 이 종가보다도 더 밑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 상승률이 85%인데 공매도 입장에서는 손실률이 이제 85%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85%입니다. 그리고 여기 공매도 잔고를 보면은 아까 봤듯이 9월 27일에는 2,700억 원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2,700에 85%를 곱하니까 2,294억 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죠? 손실금액입니다. 거의 이제 15%를 남겨둔, 그러니까 투자한 거에 15%가 남은 상태입니다. 이 수량은 지금 27일 날 공매도 잔고 기준으로 하는 거고 올라가면서 또 공매도를 더 쳤거든요. 그래서 10월 2일 기준으로는 10월 1일 기준인가요? 4천억 원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다 물려서 실제 손실은 이거보다 훨씬 클 겁니다. 만약에 이 상승률이 지금 100%가 많이 넘어갔다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원금 다 까먹고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공매도의 가장 큰 단점은 이제 수익 제한, 이제 손실 이제 무한이죠. 자, 이렇게 해서 공매도 잔고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응용해서 공매도의 손실금이 얼마일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공매도도 손실을 무한정 키울 수는 없겠죠. 그리고 차입이든 무차입이든 빌려온 주식이므로 결국 마지막엔 갚아야 합니다. 어떻게 갚아야 하나요? 없는 걸 팔았으니 다시 매수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공매도 잔고가 이제 공개되어 있어서 투자자 모두가 공매도의 포지션을 알고 있습니다. 아, 4천억이 물려있구나. 저걸 갚으려면은 다시 사들여야 하네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다시 사들여야 하는 거는 정해진 수순입니다. 언제 사들이는지가 이제 좀 문제가 있겠죠. 아무튼 이걸 보고 이제 아무도 싸게 물량을 내놓을 생각을 안 하면은 결국 공매도는 자신이 가격을 올리면서 매수를 해서 갚아야 합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공매도가 최대한 손실을 줄여보려고 발악을 할 텐데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이 가격을 다운시킬 수가 없다면 결국엔 어쩔 수 없이 더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면서 상환을 해야 합니다.
뭐 단기간에도 그렇겠지만 장기적으로도 가격이 다운 안되면 결국엔 같은 상황입니다. 이번 영상으로 공매도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